기억, 바이러스의 시간에 대해서 면역의 성장과 노화, 면역도 나이가 든다. 그리고 새로운 항체를 만드는 것이 점차 버거워진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응 면역에서 활성화되었던 림프구의 일부를 기억세포로 저장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경험했던 바이러스가 다시 침입하면 해당하는 기억세포들이 즉시 활성화되어서 빠르게 처리해버린다. 나이가 든 면역은 풍부한 경험을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같은 신종 바이러스다.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항체와 세포 독성 T세포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 선천 면역이 빠르게 봉쇄를 하고 적응 면역이 시기적절하게 개입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난다. 하지만 그대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코로나19에 다시 감염되었을 때 길고 소모적인 면역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바이러스 항원에 들어맞는 형질세포와 바이러스 단백질의 펩타이드 조각을 확인할 수 있는 도우미 T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를 다양한 유전자 조합의 신입 림프에서 골라내는 것은 시간은 물론 많은 세포 자원을 필요로 하는 소모적인 작업이다.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때마다 이런 소모적인 작업을 반복한다면 사람이 말라 죽을 것이다. 따라서 한번 경험한 침입자의 항원은 면적이 기억을 해둔다. 물론 돈의 기억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항원에 맞도록 골라낸 B세포와 T세포를 기억세포의 형태로 장기 보존해 두는 것이다. 체행 면역과 면역세포의 세포 면역의 주적인 형질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들은 작동세포라고 한다. 짧은 수명을 가진 작동세포들은 바이러스 위험이 사라지면 비장에서 파괴되어 최후를 마친다. 특정 항원에 대해 선택되고 활성화되어 림프절을 빠져나온 B세포와 T세포는 증식을 한다. 대부분 작동세포가 되어서 감염지역으로 투입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분화와 증식을 하지 않고 동면 상태의 기억세포가 된다. 이 기억세포들은 점막 부근이나 골수에 자리 잡고 자신의 소형체와 들어맞는 항원이 다시 들어오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면역을 획득하면 재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에 존재하는 특별한 기억세포와 바이러스가 우연히 접촉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림 3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억세포가 있어도 재감염은 발생한다. 면역의 기억세포들은 적응 면역의 준비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지 선천 면역과는 연관이 없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기 전에는 선천 면역이 위험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따라서 동일한 바이러스라도 재감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인터페론이 분비되어서 선천 면역이 개시되는 과정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여기서부터 기억세포의 활약이 시작이 된다. 자신의 소형체와 일치하는 항원을 인지한 기억세포들은 즉시 활성화되고 소량으로 존재했던 기억세포들은 폭발적으로 증식하면서 작동세포로 즉시 전환된다. 기억세포들 덕분에 적응 면역의 준비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선별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적응 면역의 개입 시기가 대폭 줄어든다. 그리고 깨어난 형질세포와 세포 독성 T세포는 바이러스 감염 지역에서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작용해서 상황을 끝내게 된다. 특히 이전 감염이 일어났던 호흡기 상피세포의 주변에 재감염이 일어나면 이곳에 머무르는 특별한 기억세포들이 바이러스를 감지해 순식간에 상황을 종료시킨다. 적응 면역의 개입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감염의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기억세포를 통해서 적응 면역이 빠르게 개입하면은 선천 도시감염 시간 면역이 유발하는 염증 반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도 전에 감염이 종료된다. 증상을 느끼기도 전에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것이다. 병원체 감염의 경험을 기억으로 보관하기 시작한 것은 고등동물의 진화를 가능하게 만든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고등동물로 진화할수록 유성생식이 가능할 때까지 성장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난다. 일정한 생활 영역을 가진 동물들은 성장 기간이 늘어날수록 동일한 병원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확률도 커진다. 만약에 적응 면역이 기억세포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반복되는 병원체와의 소모적인 싸움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제대로 성장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경험한 바이러스, 병원체의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은 단순한 면역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더 복잡한 고등동물로 진화할 가능성도 열어준 것이다. 고등동물 중에서도 인간은 유난히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 다른 동물은 태어나면 금세 일어나서 어미를 따라갈 정도로 최선의 생존 능력은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사람은 젖을 빠는 능력만 가지고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사회의 옳은 보살핌이 필요하다. 대신 길어진 성장 기간만큼 발달할 수 있는 두뇌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다양하고 풍부한 자극을 받고 경험을 하면서 두뇌는 성장한다. 면역도 두뇌처럼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 영유아 시기에 겪는 감염의 경험으로 성장하고 발달한다. 선천 면역은 유전자에 기록된 정보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태어나면 바로 활동을 한다. 하지만 적응 면역은 경험을 통해서 발달되는 후천적인 능력이다. 오래전 과학자들이 성장기에 겪는 감염이 면역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동물 실험을 했다. 생쥐의 새끼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완벽한 무변 환경에서 길러본 것이다. 병원균이 전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으니 건강하게 성장할 것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무변 환경에서 곱게 기른 생쥐를 평범한 사육 환경에 되돌려 놓으면 심각한 감염으로 곧바로 죽어버렸다. 죽은 생쥐를 해부해보니 림프절 같은 적응 면역의 구조물들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성장기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지 않으면 기억세포는 고사하고 적응 면역 자체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다. 고등동물로 정점에 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태어나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의 수많은 미생물의 자극을 받으면서 적응 면역을 발달시켜 나간다. 적응 면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과정에서 감염되는 모든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다. 어린 면역은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익숙한 것이다. 그리고 골수와 흉선에서 림프의 유전자 재조합과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이 시기에 발생하는 암의 많은 부분을 백혈병이 차지하게 된다. 면역세포들이 다양한 원성을 확보하고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통제를 따르지 않는 세포가 하나라도 나오면 암세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들을 겪으면서 적응 면역은 경험했던 병원치에 대한 기억세포를 차곡차곡 저장해 나간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활동 반경이 점차 넓어지면 기억세포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반대로 감염의 빈도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어려서 잔병이 잦으면 커서 건강하다는 옛말은 생활에서 관찰되는 면역 현상의 개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바이러스의 감염이 면역을 성장시킨다고 일부러 위험에 노출시키는 수는 없는 노릇이다. 면역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감염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아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에서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바이러스 항원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방접종은 백신이라는 인공의 항원을 이용해서 위험한 감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적응 면역이 기억세포를 획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면역학적인 경험은 무한정 축적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의 반응이 점차 무뎌진다. 시간이 흐르면 인체의 다른 기능처럼 면역도 점차 기능이 떨어져 간다. 노화가 면역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노화가 되면 선천 면역에서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짧고 강력한 염증이 아닌 저강도의 만성 염증이 증가한다.
염증은 위기 상황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위기가 해결되면 즉시 멈춰야 한다. 하지만 만성 염증은 뚜렷한 시작과 끝이 없이 약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만성 염증은 감염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 또한 감염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강도의 염증이 일어나는 것도 방해한다. 적응 면역의 기능은 더 크게 저하된다. 면역세포를 생산하는 골수의 형성이 점차 말라간다. 호흡기 점막도 얇아지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림프관과 밸브 구조도 약해진다. 비장과 림프절에는 섬유화가 진행되어 혈관과 림프관으로 섬세하게 짜여있는 미세 구조가 무너진다. 이런 해부학적인 변화와 더불어 면역세포들의 기능도 저하된다. 항원 제시세포는 이동, 항원 포식과 처리, T세포 자극 등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진다. B세포의 경우에 유전자 재조합 능력이 저하되어 항체 다양성이 떨어진다. 세포 면역에서는 세포의 수와 사이토카인 분비 능력이 모두 떨어진다. T세포 역시 유전자 재조합 능력이 떨어지면서 면역 수용체의 다양성이 대폭 감소하고 도움이 T세포의 능력이 저하되면 면역을 통제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나이가 들면 감기에 걸려도 림프절이 붙지 않는데 이는 항원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자연스레 세포의 경우도 미성숙한 세포가 늘어나고 대식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비정상 세포의 제거도 어려워진다. 연령에 따른 암의 발생도 이런 면역의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 암은 세포가 분열하면 일정한 확률로 발생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어릴 때 혈액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면역세포의 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다른 장기에 발생하는 암의 경우도 젊은 나이에 세포 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에 암세포 자체는 더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암세포들을 활발한 세포 면역이 계속 제거하기 때문에 암 덩어리로 자라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암세포의 발생 확률이 낮아지더라도 면역의 제거 능력이 떨어지면서 암 덩어리로 자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 기억세포. 이런 이유로 전체적인 암 발생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지만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암의 경우는 강력한 면역이 저지를 뚫고 자라기 때문에 더 악성인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이런 면역의 기능 저하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든다고 감염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림 33-2의 빨간 그래프처럼 살면서 축적해온 기억세포들이 면역의 기능 저하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면역 기능의 저하를 경험이 보완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1918년 스페인 독감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통계에서 특이한 점은 60세 이상이 그 이하의 연령층보다도 치사율이 훨씬 낮았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에 의한 연령별 치사율 분포와 반대인 것이다. 이 특이한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 중에 하나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항원이 189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러시아 독감 항원과 유사했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건강은 시간의 증가와 비례하지 않는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면서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성장과 노화라는 생물의 숙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다. 노화에 의한 면역의 변화는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해야 할 영역이 더 많다. 하지만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은 신종 바이러스가 발발하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스페인 독감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적응 면역을 준비하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면역 전쟁에 패배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노화에 의해 면역학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평균 60세인데 이번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높아지는 연령과 일치한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은 젊은이에게는 기억세포를 늘려주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다.